안녕하세요. 엄브렐라 리서치의 데니입니다. 데니의 주말 인사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시장은 사실 지수가 기본적인 반등은 나왔거든요. 그래서 2차 반등까지 나왔고, 사실 정고점을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실적과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이 올라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밸류에이션이야 뭐 일단 뭐 금리 인상 관련해서 이제 우려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가 지금 불확실성이 해소된 걸로 좀 보이고요. 이제 실적이 문제죠. 실적과 밸류에이션이 같이 가야 실적도 올라가고 밸류에이션도 올라가야 시장이 쭉 올라가는데, 지금은 이제 밸류에이션만 올린 그런 느낌. 이제 실적은 이게 어느 정도 빠질지 이제 저희가 1분기 실적 프리뷰 시즌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4월 중에 이제 실적이 나오고, 그 다음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 중순까지 이제 그 1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적을 시장에서 먼저 알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서 아마 중소형 개별 종목장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반도체가 눌리는 구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뭐 인플레이션 상승 추세는 지속되지만 뭐 투자자들한테 단기 충격은 어느 정도 와 있는 거라서, 사실 유가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140불 이상 가지 않는 이상은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냥 인플레이션이 이제 가격에 반영을 하고, 저희가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은 가격이 올랐는데도 Q가 늘어나느냐라는 내용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Q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년 동안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물론 여기서 소외되신 분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P가 오를 때 내가 Q가 줄어드는 건 당연한 경제 수요 법칙입니다. 근데 P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프리미엄을 내고서라도 Q를 낼 수 있는 자산 가격의 상승이 2년 동안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저는 크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볼 때 뭐 이코노미스트들이나 아니면 경제학자들은 뻔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P가 올라가면 Q가 빠진다. 이건 뭐 누구나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아마 이렇게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P가 올라가는데도 Q가 빠지는 이유, P가 올라가는 이유는 당연히 인플레죠. 원가 부담. 원가가 올라가는데 요거에 대해서 과연 Q가 올라갈 것이냐, 시장이 지금 의심하고 있겠죠. 근데 저처럼 Q가 올라갈 거로 보는 사람들은 하반기 때 이제 펜트업 디맨드가 나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일단은 1분기가 지금 실적은 헬입니다. 갑자기 IT가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연초 대비 반도체가 제일 좋다 이러고 있으면 역시 컨센서스는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어려운 겁니다. 다 맞추면은 아무도 이걸 보고 있지 않고 저도 이렇게 주말 내내 공부하진 않을 것 같고요. 반도체 상승은 아마 1분기 실적 이후에 또 좀 관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 봉쇄나 모바일 PC 수요 때문에 IT 기기 생산 차질이 지속되고 있고요. 뭐 공급단에는 어느 정도 뭐, 컨테이너 지수, 저희가 CCFI 뭐 이런 것들이 빠지면서 공급 이슈나 어떤 운임 지수는 빠지지만 그거보다도 원자재 가격 상승이 반영되는 것들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YOY로 실적 부진한 업체들이 LG전자, LG디스플레이인데, LG전자는 1, 2월 달에 실적 좋다고 그렇게 리포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3월 달이 안 좋은 걸로 저는 추정이 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시장이 반영하고 있지만 심텍, 대덕전자, 이수페타시스 이제 이쪽 아이디어가 이제 어느 정도 목에 찼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후공정 반도체 패키징 관련된 후공정 업체들을 보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좀 마이너한 섹터이긴 하지만 SSD 테스트 업체인 네오삼이 최근에는 바텀업으로 좀 좋아지는 회사라서
주가는 크게 단기에 재미없어도 언젠가는 반영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마트폰 부품주들은 다 안 좋겠죠. 뭐 저희가 GOS 이슈도 있었고, 뭐 부품 단에서는 뭐 큰 이슈가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QOQ 실적 성장과 그다음 멀티플 확장, 그러니까 PER 확장, 이 두 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거는 뭐 박스권 플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IT 스마트폰 부품주들은 뭐 실적이 특별히 좋은 애들 아니면은 좀 단기간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이제 폴더블 뉴스를 좀 보시면 3월 22일 디스타임즈가 주요 핸드셋 업체 폴더블 시장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제 비보가 뭐 폴더블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 여기서 저희가 봐야 될 종목 딱 두 개입니다. 파인테크닉스, 인터플렉스 두 개고요. 뭐 인터플렉스는 2분기 때 정도에 오를 줄 알았는데 1분기 이미 반영을 좀 한 감이 있어서 조금 쉬었다 갈 수 있고, 기관들은 계속 사모펀드 뭐 이외에도 파인테크닉스를 보고 있더라고요. 뭐 실적에 있어서는 1분기 좋은 거는 어느 정도 알려졌기 때문에 스마트폰 부품주에서는 폴더블이 가장 추가 성장이 확실하기 때문에 뭐 이쪽만 포트폴리오에 좀 편입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오래 쉬었던 IT 관련주들이 좀 반등을 좀 하는 모습이에요. 보면은 뭐 그냥 STI나 저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업체들이 바닥에서 좀 사는 모습들이 좀 나오는데, 막 이런 것들이 주가가 먼저 움직인 다음에 뭐 기존에 있던 펀더멘탈을 또 다시 설명하는 그런 단기 뉴스와 모멘텀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굉장히 피곤하죠, 이렇게 되면. 주도 원래는 3월에 주도주가 나와야 되는데 건자재 건설 뭐 저는 이쪽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뚜렷하게 주도주라고 할 수 있지 않네요. 네, 아무래도 5월달 정도 전에 건설 쪽은 규제가 좀 풀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작년 여름부터 나왔던 LG의 삼성 패널 납품은 아직 본계약은 되지 않았지만 뭐 일단은 모멘텀이죠. 네, 이거 말고는 뭐 보이는 게 없으니까 IT에서. 그래서 결국엔 뭐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런 것들이 사모펀드들이 사는 것들을 보였고, 뭐 최근에 뭐 부이온텍이나 이런데 17억 정도 LG전자형으로 발주가 나왔습니다만 시장에서는 뭐 관심 별로 없죠. LG전자가 어차피 LG 디스플레이로 납품하는 거라서 이게 과연 삼성으로 들어갈까라는 거는 아마 이 업체도 모를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삼성 쪽 소재 그 삼성 쪽의 OLED 확장 때문에 소재가 아마 가장 관심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를 기관들이 좀 좋아하는 것 같고요. 2차 전지는 이제 텍사스 공장 대규모 개장식이 있어요. 4월 7일이니까 일단 그때까지는 모멘텀 정도 관심을 보이는데 이미 주가가 올랐죠. 그래서 아마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LNF 정도만 볼 것 같고요. 삼성 SDI 셀 모듈 업체는 아마 실발 이후에 좀 관심을 가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기관들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총이 크기 때문에 이쪽이 움직이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클리컬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른 상태에서 기간 조정을 보여도 뭐 요 레벨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 레벨에서 이렇게 폭락하면 오히려 경제 위기에 대해서 더 저희가 고민할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대는 저희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S-오일, 뭐 한국가스공사, 뭐 건설사들, 뭐 이런 쪽은 뭐 건설사는 사실 내수죠. 예. 근데 이제 이런 쪽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포트폴리오의 일부분 가져가는 수준밖에 없다. 아마 그 전보다는 그러니까 유가가 80불에서 120불 갈 때보다는 기대 수익률을 낮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얘기는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좋진 않을 거라고 예상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예상과 달리 D램 스팟 가격은 최근에 빠졌습니다. 그래픽 카드 가격도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PC 가격이 빠지는 거는 이거야말로 P가 빠지면서 Q가 늘어날 가능성을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됩니다. 컴퓨터는 태블릿 뭐 이런 핸드셋은 어느 정도 저희가 많이 바꾼 것 같아요. 많이 바꾼 것 같은데 PC는 많이 바꾸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PC 수요가 조금 괜찮아지면 반도체한테는 모멘텀이 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이 Q가 늘어나는 시점은 그래도 가격이 어느 정도 반영된 뭐 2분기 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요거는 뉴스나 이런 걸로 좀 저희가 업데이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가 눌리면 사실 가장 좋은 건 종목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자의 어떤 이러한 시가총액 비중이 하락이, 물론 여기서 바텀아웃해서 주가가 다시 오를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은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삼성전자가 눌렸을 때 14, 15년도, 14, 15년도, 16년도 이렇게 눌렸죠. 요때 화려한 종목장이 나왔죠. 종목장 나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삼성전자 갈 때 저희가 다른 종목들 다 죽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빠질 때 뭐 의외로 저희가 레벨이 많이 빠지진 않아서 완전히 종목장을 보긴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박스권에 갇히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은 이제 뭐 좁은 박스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폭락하기에는 뭐 경기가 나쁘진 완전히 폭락하는 아니고, 그렇다고 올라가기엔 모멘텀이 없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PC 쪽 DRAM 수요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종목장과 정책 모멘텀에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된다. 정책 모멘텀은 저는 이제 중소형 건설사 건자재 하반기 빅사이클을 기대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지금 건설 기공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단기 실적이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면 저희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수소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자료를 애널리스트 현직 때 쓴 적이 있거든요. 그게 1월달, 뭐 2월, 3월이었는데 제가 리포트를 1월달에 냈어요. 주가가 3월까지 계속 올랐습니다. 거의, 아니, 약간 조정받다가 5월에도 더 올랐거든요. 실적이 없는데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큰 정책이 하반기에 나왔어요. 이건 저도 몰랐던 부분이거든요. 그럼 결국에 하반기에 뭐가 이루어지면 주가가 안 빠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레벨업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건자재, 중소형 건설사 이런 내수 관련된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저는 계속 기본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실적주 얘기하는데, 실적이 좋아지는 걸 찾는 게 저희가 가장 유리한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주가에. 왜냐하면 실적이 좋은 거 다 알려지잖아요. 리포트 나오죠. 사람들이 얘기하죠. 금방 퍼질 거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미리 예상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게 100% 맞다라는 것보다는 제가 계속 이쪽에 관심 뉴스들을 이제 앱 구독자분들한테 프리미엄 채널에 이제 해설해서 실시간으로 올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따라오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퀀트에는 최근에 서희건설이 한 2주 전부터 나왔다가 없어졌고, 최근에는 이화공영 같은 정도만 좀 나오고 있어요. 뭐 이걸 지금 사라는 게 아니고, 뭐 이런 쪽의 건설사들이 지금 기공, 인력 쇼티지와 이제 건자재 가격 상승으로 실적이 악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지만, 이 회사들의 PER 한번 보세요. 안 봐도 뻔합니다. PER 3배 아니면 4배일 거예요. 네. 그렇다고 실적이 빵인 회사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로 몰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멀티플만 올리는 거죠, 지금은. 네. 실적이 한 분기 깨질 수 있지만 하반기 때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을 계속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애널리스트 몇 분이 얘기는 하시는데 사실 다 대형주만 얘기하세요. 네. 대형주만 얘기하실 수밖에 없는 게 중소형주 업데이트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대형주는 방금 말씀드린 기공이나 어떤 공기 이게 결국엔 캐파거든요. 사람이 결국 캐파인 그 건설사에서 이런 공기가 지연될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은 주가적으로는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책이 살아있다. 한국은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이 정책을 무시하고 갈 수는 절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걷다가 신정부죠.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5월. 그렇다고 해서 뭐 원전 다 알고 있는 거, 이번 정부에서도 지금 만지작거렸던 것들을 원전을 세게 할까, 이렇게 보여지진 않고 무조건 주택 공급으로 갈 거예요. 네, 이미 뉴스는 오늘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아이디어들은 이제 뭐 리오프닝 관련, 이거는 뭐 몇 주 된 아이디어들이고요. 관련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브라일라 리서치의 이제 페이버릿 종목들, 저만 이제 데니 혼자서 하는 건데 다 완전 바텀업 스타일이라 뭐 모멘텀인 종목들도 몇 개 넣어보긴 했습니다만, 뭐 주식을 전문적으로 투자하시고 팩트만 보셔도 주식 투자의 어떤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전문 투자자들을 위한
리서치이기 때문에 뭐 요게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패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엄브렐라 리서치 관련 발간 현황이고요. 쭉 해서 아마 제가 제일 퀀트나 이런 것들 많이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올리고 있고 유튜브도 매일매일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컨트롤 주간 요약, 컨트롤 시장 읽기. 제가 스몰캡 애널리스트 뿐만 아니고 이제 대형주 포트폴리오 매니저도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요약본이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주간으로 많이 오른 거를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중소형 건설사 이게 조금 불안하네요. 원래 일주일 오르면은 또 빠지고 또 다시 오르더라고요. 수산물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킹크랩 먹으러 왔었는데 킹크랩을 보통 잘라서 줬었거든요. 다듬어서 뷔페에서. 근데 이거를 안 자르고 그냥 주더라고요. 가위로 잘라 먹으라고. 이걸 딱 보고 눈치챘어야 되는데 아쉬웠습니다. 원전 엔터 비료 이렇게 되어 있고, 비료에서는 유니드, 그 다음에 소재하는 남해화학 이렇게 컨트롤 계속 걸리고 있어서 이쪽 부분도 일단 에거플레이션 전방 얘기가 분명히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아마 다른 사이클입니다. 여태까지 이게 남해화학도 제가 보니까 12, 13년도에 이제 스프레드가 벌어서 원가가 폭락해가지고 요때 실적이 잘 나온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사이클이 아니에요. 그럼 이거 누가 맞출까요? 못 맞춥니다. 애널리스트 분들. 왜 못 맞추냐? 이런 사이클 못 봤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수요가 좋아지는 Q를 측정하는 업종이 그 애널리스트는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애널리스트가 분석하기 좋은 거는 사실 공급단이죠. 공급단의 가격이 어떻게 돼 있고, 그러니까 매출 원가율이 어떻게 되고, P가 어떻게 되고, 매출이 어떻게 되고, 여기서의 이익은 얼마 나온다.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멀티플을 해서 주가가 될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원가가 올라갔으니까 P가 오를지 말지 모르는데 이거를 원가가 오른다고, 코스트가 오른다고 해서 이거를 P를 무작정 올리고 전가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뭔 소리냐, 너 이거 확인해 봤냐. 원래 이걸 확인하려면 현장으로 뛰어야 돼요. 이게 뉴스 보고 그렇게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런 부분은 몸이 한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락률 상위는 바이오입니다. 뒤에서도 한번 퀀트 바이오 말씀드리겠지만 바이오가 잠깐 반짝했는데 저희가 4월 AACR인가요? 미국 아마케 이거 했다가 그냥 바로 꼬무룩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리 인상기는 바이오는 완전 트레이딩 단타, 저희가 얘기하는 요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많이 빠진 종목군들 보시면 시멘트 이미 가격 인상되는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재미없는 거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거는 주가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드렸고, 요거는 이제 프리미엄 말고도 이제 공개 채널에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매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3개월 대비 조정은 저희는 느껴지지 않는데 코스닥이 3개월 고점 대비 다 올라왔네요. 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제가 본 투자자들은 1, 2, 3월 보면은 요때 마이너스 30%, 20%, 30% 평균이신 것 같고, 요때 보합 이번 달 플러스 한 10%? 3분의 1 복구했다. 올해 목표는 BEP다. 이런 얘기를 자산가 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코스닥이 이제 이렇게 됐어요. 아마 여기 셀트리온이나 기타 등등 특정 종목군에 몰려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대비 미국 성과 3개월 고점 대비 하락률을 비교했을 때 지금 요게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많이 나스닥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나스닥과 키 맞추기가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바닥 대비 최저선 대비 회복률은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50% 회복이 2700, 890인데 2700, 요거 890 넘었었죠. 50% 회복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상승보다는 이제는 낙폭과대 키맞추기, 낙폭과대 종목을 최대한 좋은 점을 끌어내서 이제 키맞추기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초 대비 수익률은 미국이랑 한국 나스닥하고 코스닥 거의 붙어 있죠. 이거는 거의 키맞추기가 끝났으니까 이제 미국 빠지면은 한국만 오르는 그런 거는 없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설날 이후에 보면은
토요일날 연휴죠. 연휴 이후에 보면 코스닥이 많이 아웃퍼폼했어요. 나스닥보다. 네, 그 전에 물론 뭐 1월달에 많이 빠졌긴 했습니다만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연초 대비 수익률, 네, 연초 대비 수익률을 보면 이제 코스피 코스닥 여전히 뭐 중간까지만 올라온 것만 해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행이죠. 나스닥 유로, 나스닥 종합하고 유로보다는 앞서 있습니다. 네, 유럽 하면 이제 리오프닝이 키워드이기 때문에 제조업도 있지만 현재는 전쟁과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뒤로 쳐져 있는 거죠. 보시면 아무래도 커머디티 쪽에 익스포저 많은 브라질이 롱으로 되어 있고, 항공우주 성장산업, 이런 대만 가권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연초 대비 수익률은 3개월로 보면은 코스닥 코스피 여전히 1월달 폭락의 절반 정도 지금 회복한 모습이고, 1개월 정도 보면은 코스닥이 많이 올랐어요. 와, 이게 좀 놀랍네요. 예. 저희가 느끼지 못한 거죠. 체감이랑 좀 많이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보시면 1개월 많이 올라왔는데 1주도 조금 상위권이죠. 그러면 연초로 봤을 때는 중간인데, 그럼 어느 정도 키 맞추기는 끝났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자산가 분들이 지수시옷에 일단 종목 롱 이렇게 포트를 좀 짜시는 것 같아요. 네, 요거를 꼭 참고 전략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반도체랑 바이오 상대 강도인데, 요게 이제 보면은 요때부터 지금 요렇게 빠진 게 4주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지난주에 제가 하이닉스 바닥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반등 못했죠. 네, 반등 못했습니다. 다시 여기 자세히 보면 이렇게 꺾였습니다. 근데 바이오도 빠졌어요. 예, 근데 바이오도 빠졌어요. 그럼 이게 뭐냐? 바이오 IT 둘 다 안 된다는 거죠. IT 중에서도 하이닉스 반도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들 어디가 있나요? 주성 엔지니어링 뭐 이런 개별 종목단으로 다 가 있는 겁니다. 기관들도 수익률 게임을 여기서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순매수와 개인 고배수 순매수, 고퍼스가 이렇게 빠지면 주가가 많이 빠질 수 있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네, 요거 관련해서 지금 내용을 보시면 일단 이렇게 지금 고퍼스가 빠지고 나서 조금 올라가니까 지수가 반등이 나왔죠. 또 빠졌어요. 빠진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수 상승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 개인들의 포지션이, 고퍼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지수가 올라가면 이제 터질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고퍼스를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반대로 얘기했네. 지수 하락이 제한돼 있다. 네, 그래서 이 개인들이 많이 사면 일단 지수를 아래로 보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선물이나 현물로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고퍼스 순매수가 없이 뭐 아무래도 상승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보는 거죠. 이제 개인 투자들도 똑똑해졌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되면 뭐냐? 외국인들이 굳이 상승을 시킬 이유가 없는 거죠. 물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펀더멘탈적으로. 그래서 보면은 여전히 외국인이 IT를 많이 팔고 있습니다. 네, IT 많이 팔고 있고, 뭐 삼성전기 같은 거, 화학 같은 거 많이 팔고 있고, 전기전자 팔고 있네요. 그러니까 IT 대형주로 지금 승부 보는 거는 일단은 아니다. 대형주 노노. 네, 아닙니다. 그래서 중소형 종목 중에 뭐 아니면 중형 종목 중에 모멘텀이 있거나 뉴스가 있거나 이런 종목 분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일주일 동안 뭐 제약 같은 거 좀 사가지고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사실 뭐 이게 바텀업이 아니고 외국인 왜 사는지 몰라요. 네, 나중에 올라가면 이제 걷다가 끼워 맞추기 이런 리포트들만 좀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선물을 보면 뭐 추세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네, 아름답죠. 이렇게 쭉 하방, 물론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만 퀘스천 마크. 그러면 반등 이렇게 세게 나오면 그때는 ID 대형주가 납복가 되겠죠. 이걸 사야 되는데 지금은 1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는 모멘텀이 부재하다. 여기서 레벨은 지킬 수 있지만 끌어올리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야 뭐 내일 반등 나오면 어쩔 수 없죠. 이게 성장주와 시크릿걸 제가 좀 그려본 건데요. 일단 성장주는 뭐 제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네이버.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최근에 올랐었잖아요. 그다음에 물론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12 물량 5천억 나온다고 해서 이제 딱 빠졌다가 이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건설사 뭐 GS건설 그다음에 S오일 뭐 이런 걸로 시크릿컬로 제가 그려봤더니 시크릿컬 뭐 약간 성장주로 모멘텀이 떨어지고 시크릿컬 금방 올라왔죠. 네. 그래서 뭐 약간 시크릿컬 장인가? 뭐 이렇게 성장주의 반등이 끝난 건가? 네. 반등 끝? 네, 요거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일단 트렌드로 보면은 어느 정도 단기 반등 이후에 뭐 소강 상태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네이버가 더 가나요? 카카오가 더 가나요? 이런 질문은 아닌 거고, 확실한 건 삼성전자는 개인 순매수와 삼성전자의 주가는 완전 반대입니다. 개인이 미친 듯이 사고 있죠. 더 샀네요, 최근에. 아쉽습니다. 더 빠질 수 있겠네요, 삼성전자가. 네. 요거는 아까 보여드린 거고, 일단 하이닉스 저희가 7% 오른 날 하고 있었죠. 굉장히 불편했죠. 그때 그 도시바 일본 쪽 그 지진 난 거 그거 때문에 했다가 요거 그대로 나갔습니다. 이렇게 나간 걸로 보여지고,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은 최근에 급등했다가 빠지긴 했습니다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상승 기조는 맞습니다. 네, 여기서 더 내려갈 거는 저희도 펀더멘탈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 지금 보면은 달러화 같은 경우 그래도 이제 고점에 머물러 있죠. 달러 강세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 다음에 유로화 잠깐 반등 나오는도 싶지만 다시 빠졌다. 네. 그 다음에 10년물 금리가 떴습니다. 요즘에 사모펀드가 컨트로 산 두 종목이 딱 생각나네요. 현대해상과 한화손해보험. 요건 컨트로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기계가 추천하는 겁니다. 주간 수익률을 보면 히팅오일 다시 또 인플레이션이에요. 네, 버핏이 그냥 옥시덴탈을 산 게 아니죠. 네, 유가 관련주는 한두 개는 가져가자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뭐 S오일 정도가 될 것 같고, 납사 가격이 이제 YOY로 이 정도 올랐는데 한 달 새에도 이만큼 올랐습니다. 뭐가 안 좋을까요? 롯데케미칼이 안 좋겠죠. 그러고 일단 주간으로 봤을 때 뭐 비철금속은 그렇게 큰 철강이랑 뭐 움직인 게 별로 없고요. 제가 사모펀드 철강 아이디어 말씀드렸는데 뭐 생각보다 주간 별로였다고 다음날 바로 고백했습니다. 면화가 많이 올랐네요. 예, 면화 많이 올랐고, 면화하니까 네, 이신 방직이 생각납니다. 네, 이 회사 부동산으로만 돈을 벌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른 피어그룹 돈은 다 죽었습니다. 요즘에 면자는 회사들이 별로 없죠. 그 다음에 요게 좀 특이했던 게 이제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 한국, 예, 돼지고기, 뭐, 이 글로벌 돼지고기 가격 반등이 과연 한국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거는 팜스코나 이런 이런 애들, 선진 돼지고기인가요? 이런 업체들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이디어상 말씀을 드렸고, CRB 인덱스가 전고점이에요. 조금 이거를 강하게 돌파하면 둘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을 쓰겠다, Q로 갈 거냐, 아니면 너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면서 Q가 급격히 줄면서 경기가 무너질 거냐, 이 두 가지의 관림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한 주 더 오르면 이제 신고가를 넘어서게 되네요. 네,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여기다 설명을 드린 거고요. 계속 저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로 간다. 네, 2년 동안 돈을 번 자산가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자산가들이 프리미엄을 이제 소비하면서 어떤 커머디티 제품들, 이런 마진이 낮은 제품들보다 이런 쪽으로 이제 업체는 몰릴 수밖에 없고, 이런 쪽의 소비가 트렌드를 생성하면서 이제 여기도 비슷하고 싼 가성비 제품으로 빨리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저 혼자만의 생각이죠. 네, 외국인 제약 바이오 비중을 보면 바이오 섹터의 흐름을 알 수 있는데, 숏입니다. 딱 3주 딱 해먹고 셀트리온
올리자마자 바로 세트리온 이제부터 오르면 숏이죠. 네, 외국인이 나갔거든요. 이거를 펀더멘탈로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다시 보지 말아야 될 섹터로 변해버렸다. 마무리 공략.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퀀트 RSI는 이제 뭐 가격 상승으로 이제 저점과 고점을 잡아내는 퀀트예요. 고점 이렇게 두 가지를 잡아내는 건데 애매합니다. 다 중간이에요. 다 바닥 대비 다 올랐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이디어가 없는데 그냥 차티스트는 아닙니다만 코스피는 뭐 반도체 빠지면 빠지겠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받치면 뭐 옆으로 좀 기고요. 코스닥 RSI는 그래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 3개월 고점이 71%? 아직은 뭐 한두 번 정도는 오를 수 있지만 지수 상승이 그래서 제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입니다. 이 정도 라인에서 어느 정도 저항대가 생기겠죠. 그래서 일단 퀀트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 제가 앞부분에 좀 정성적인 부분하고 이런 부분부터 설명드리고 단기적인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는 시황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몰레라 리서치는 일단 전직 펀드 매니저들 위주로 되어 있는 집단이고 그다음에 각 산업의 전문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전문성 있는 투자 아이디어를 단기 주가 상관없이 어떤 주식의 소양을 높이는 작업들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에서 구독을 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타겟하는 고객층은 최소 중수 이상. 네, 대충 얘기해도 딱딱 알아들으실 수 있는 고객들 위주라서 사실 개인 투자들하고 접점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도 이제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오프라인 강의나 이런 것들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데니의 주말 인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